경기도 화성에 사는 62세 김한철 씨는 오늘 신도시 상가 분양 컨설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에 신도시 상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김 씨보다 먼저 신도시 상가를 사고 나서 김 씨를 비롯한 다른 동창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은 이제 건물주라고 떵떵거리며 다녔습니다. 김 씨는 그런 친구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앞으로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 거라고 술자리마다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김 씨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커져 컨설팅을 받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어느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컨설팅을 받기로 한 3층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문을 열자 안에 있는 직원이 김 씨를 격하게 반겼습니다. 어제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여기 잠시만 앉아 계세요. 김 씨가 들어간 이 사무실은 왠지 모르게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휑한 것 같았습니다. 한 명밖에 없던 직원은 마치 김 씨를 무조건 계약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것저것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전문 용어들을 써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리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직원은 마지막에 이런 달콤한 말을 꺼내며 김 씨를 살살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은 김 씨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으려는 듯 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김 씨는 아직 상가 투자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가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던 도장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어느 정도 현금이 있었고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예요? 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왔는데? 직원은 통화를 하는 김 씨에게 일단 도장을 찍고 통화를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직원의 바램과는 달리 도장을 찍기 전에 잠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엄마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얼른 장모님 댁으로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일이 생겼다며 내일 오겠다고 직원에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의 장모님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귀가 좋지 않아 전화가 온지 몰랐던 듯 싶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김 씨에게 오늘 어디서 뭐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전에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상가 투자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으러 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런 중요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공부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죠. 김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조금 둔한 성격의 김 씨를 걱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다음날 다시 컨설팅을 받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집에서 일찍 나와서 컨설팅 약속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이때부터 상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임대 문의 포스터였습니다. 분명 어제 밤에는 어두워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낮이 되자 거의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의 임대문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철아,
너 경수 소식 들었어? 이 자식 우리한테 했던 말들 순 거짓말이었어. 월 임대료 수입 받으면서 편하게 노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가 투자하고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매달 적자 보다가 빚만 잔뜩 얻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됐다지 뭐야.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경수 와이프 친구한테 들은 얘기야. 그 자식 우리한테 상가 투자하라고 꼬드기더니 자기 혼자 당하긴 싫었던 거지. 나랑 장현이도 상가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수 말 들었으면 완전 개털 될 뻔했어. 너도 조심해. 요새 상가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래 바보. 김 씨는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벙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컨설팅을 받기로 했던 것을 취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 상가 투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인터넷을 뒤져 근처에 상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상가 투자 모임의 인원들은 공유 오피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김 씨는 어색하게 그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 주셨던 분이신가요? 네.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아직 상가 투자 진행하신 건 아니죠? 네. 사실 엊그제 덜컥 계약을 할 뻔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하늘이 도우셨네요. 모임 인원이었던 최 씨가 김 씨 대신 안도의 한숨을 쉬어줬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가 투자를 하고 모두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해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얘기 중이었어요. 모임 인원들은 김 씨에게 각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전에 살았던 56세 최 씨는 별내 신도시에 상가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후 준비를 하려고 상가 투자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김 씨처럼 분양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최 씨에게 상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매달 5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최 씨의 대출이자는 매달 250만 원 정도 될 테니 달에 250만 원은 남게 될 것이라며 꼬드겼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계약이 후회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내 신도시에 투자를 한 최 씨는 별내 신도시의 공실률이 40%나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심지어 3년 동안 공실인 곳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월세 받으려고 투자한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매달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상가 투자를 하고 6개월 동안 대출이자 250만 원에다가 관리비 1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임대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분양업체에게 속아버린 거죠. 최 씨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12억 주고 산 것을 10억, 8억에 내놔도 팔리지를 않으니. 상가 투자, 특히나 분양상가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 고수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행 융자 받아서 신축상가 사서 쫄딱 망한 사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여기도 몇 명 있어요. 최 씨의 얘기를 듣고 있던 장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최소 6%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상가 투자를 진행했는데 현실은 2%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김 씨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굴렸습니다. 만약 10억 상가에 투자했는데 2%면 1년에 2천만 원이고 한 달에 160만 원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이자가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나오면 이분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장 씨는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세를 받고도 대출이자를 감당 못해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 씨의 경우 무려 10억을 대출받아 한 달 이자만 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에 반해 월세 수입은 250만 원을 받고 있어 매달 15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상가에 들어온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언제 폐업을 하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장 씨의 상가에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장 씨는 400만 원 대출이자의 관리비 120만 원까지 추가해 520만 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장 씨가 투자한 상가는 다산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임차인과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니 월세를 2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또 나가겠다고 하면 장 씨는 250만 원에서 월세를 더 깎아줘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장 씨 옆에서 감정을 이입한 백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백 씨의 경우 은퇴 자금까지 끌어모아 10억 상가를 대출 6억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월 임대료가 200만 원도 안 나오는 데다 이걸로는 대출금 이자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백 씨도 신도시에 투자를 했는데 백 씨는 처음에 신도시가 생기면 인구가 들어오면서 상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도시 상권이 제대로 인구가 들어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백 씨의 주변 상가들은 무려 50% 할인 임대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입주 문의가 거의 없다며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이 있고 지하철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패착이었죠. 최 씨는 경기 불황과 높은 금리는 물론 상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에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니 더더욱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가 꼬드겨 분양에 먹은 사람 몇 명은 좀 챙겼겠네? 남은 지옥에 빠뜨리고 말이야. 쿠팡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 수십만 가지 다 팔고 있고 가성비 있는 가격에 밤 12시에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딱 와 있으니 상가 같은 오프라인 가게들이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오프라인 상가는 꼭 종이신문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새 종이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온라인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노인분들만 보시지. 모임 인원들은 자신들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크게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김 씨에게 떵떵거리며 상가 투자를 권했던 친구도 이들과 사정이 비슷한 듯 싶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5억 상가에 1억만 가지고 나머지 4억은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손실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 친구의 경우 대출 이자가 4.5%였고 계산해보면 월에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다 관리비 약 100만 원을 더해 매달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주변 친구들에게 망했다는 사실을 들키기가 싫어 끝까지 그 상가를 붙들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억 단위로 손해를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가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더 이상 김 씨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인원들은 매주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며 상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승자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근처에 있던 빵집에서 빵을 사 모임 인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분들에게 들었던 정보들을 정리할 겸 카페로 향했습니다. 모임 인원들은 하나같이 자영업자들이 힘드니 상가도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김 씨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조심스럽게 카페 사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카페에는 김 씨 말고 손님이 없었는데 이것만으로 참 힘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현재 장사가 잘 되냐고 물어보자 카페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김 씨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폐업해요. 대출금 이자를 더는 갚지 못할 것 같아서요. 카페 사장은 심지어 6개월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가 막내 생일이었는데 축하한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김 씨는 어제 봤던 인터넷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 270.3%로 크게 올랐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카페 안에 있는 디저트들을 여러 개 포장해 달라고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 임대 포스터가 붙은 상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김 씨는 이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근처에 미용실이 있나 찾았습니다. 김 씨는 거리에 중년 여성 한 명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입마 눕고 있는 채 김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미용실 원장이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카페 사장에게 했던 질문을 미용실 원장에게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시나요? 미용실 원장은 한숨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들어보니 미용실 원장은 30년 경력의 미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올해 20년간 운영해온 미용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들은 줄어들어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계라서 장사 접고 편의점 알바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운 좋게 들어갈 수 있게 됐지 뭐예요. 조금 쉬다 다니라는 김 씨의 말에 미용실 원장은 생계를 위해 쉴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야 손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입에서 안 나오네요. 근데 다들 저랑 상황이 비슷한가 봐요.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무려 98만 명이 넘는다지 뭐예요. 김 씨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김 씨는 카페에서 사온 디저트를 미용실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디저트를 즐겨 먹는지 그제서야 웃음을 보이며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이발을 하고 김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김 씨를 포함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여기 사정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 이번에는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밥을 먹던 김 씨에게 식당 사장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처음에는 인사를 하더니 이내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충성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 식당을 차렸어요. 당연히 퇴직금은 한 번에 받아서 여기 차리는데 보탰고요. 근데 현재 빚만 1억 가까이 되네요. 평생 모은 적금이랑 퇴직금 4억으로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 다 잃었어요. 이제는 빚 없는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에요. 식당 사장의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식당 사장은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삶을 살기는 싫어 창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의 대출과 임대료, 무엇보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매달 적자를 대출로 돌려막다 보니 빚이 쌓였다며 자기 가게에 자주 와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폐업을 고민하면서도 다시 일을 다니긴 해야 할 텐데 이 나이에 자기를 받아줄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아 폐업마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건 문제가 아니라며 가족까지 전부 끌어들여서 차린 가게였는데 이 가게가 망하면 전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김 씨가 식당 사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옆에 있던 가게 주인이 놀러 왔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47세로 분식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자연스럽게 신세한탄에 합류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최근 5개월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장 손님은 줄어들고 배달이 늘어났는데 배달앱 수수료랑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옆 가게 주인은 배달앱 수수료가 무려 주문 금액의 10에서 15%에 달하고 광고비도 월에 50만 원 넘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안 하면 주문이 거의 안 들어와 광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의 월 소득은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잠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가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이제 폐업밖에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상 대출금을 갚으려면 폐업도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8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밥을 다 먹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봐요. 그때까지 이 가게가 살아남으면 식당 주인은 섬뜩한 인사를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 씨가 들어간 편의점에서 젊은 청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1+1 커피를 사서 하나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건 힘든 것도 아니죠. 아르바이트생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무려 6천만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요? 이 아르바이트생은 2년 전까지 옷가게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패기 좋게 시작했지만 장사가 안 돼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마케팅이 잘 됐는지 장사가 잘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게로 안 오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옷을 사다 보니 매출이 한순간에 떨어졌어요. 사실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이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업도 안 되고 부모님 못 본 지도 꽤 됐어요. 일단 여기서 알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죠. 김 씨는 비단 힘든 건 중장년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 청년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청년은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아까 대화를 나눴던 분식집 사장님 가게로 가서 떡볶이에 순대에 이것저것 포장을 해서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인 채 김 씨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힘내요. 김 씨는 짧게 한마디 건네고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철 옆 좌석에 김 씨의 자식과 비슷한 나이처럼 보이는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부동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 청년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이 청년은 얼굴은 동안이었는데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이 청년은 영끌을 해 집을 산 듯 싶었습니다.
8억 원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돈은 그중 20%만 넣었고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순자산이라도 증가할 텐데 집값이 30%가 떨어져 버리면서 대출금 빼면 지금 오히려 완전 마이너스네요. 이 청년은 이제부터가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이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월급이 줄거나 대출금리가 또 크게 오르면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이 청년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남의 말에 휘둘려 집을 산 것을 크게 후회했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려고 지하철에서 부동산 관련 책을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꽤나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처럼 빚만 없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김 씨는 상가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 날아가는 것은 기본에 대출금과 상가 관리비가 누적되면 끝내 파산에 이르는 무서운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경매 전문가라며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올렸다가 지금은 채널을 접은 유튜브들을 보며 상가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상가 투자 대신 미국 우량 배당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기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덜컥 상가에 투자해버렸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지내보려 상가나 꼬마 빌딩에 잘못 투자한 분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도 성공하기 힘든 것이 상가 투자나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은퇴 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도 꼭 찾아보시고 더욱 안전하게 노후의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